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체인점 라면 가게를 닫은 공인중개사 올릴 수가 없다. 싼 일본의 정책. 이수르기 종합회계법무사무소 대표 이시나루 루라고 되어 있네요. 한마디로 한 달 동안의 이 매상액을 샘플로 제시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. 근데 국수 소재 가격이 30~40% 인상이 됐는데 협상력이 부족한 수기면점이다. 올려달려면은 협상력 때문에 결국 이 소재 국수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. 근데 이제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마 이게 500엔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. 그건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. 어쨌든 조금 한 수십엔 정도만 올려도 손님한테 큰 영향이 있고 해가지고 또 뭐 경쟁 관계도 있겠죠. 근데 어쨌든 물을 마실 틈도 없이 바쁨 속에서 남은 것은 월 60만 원인데 그래도 문을 닫았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요거 샘플로 나온 것을 보면은 매출이 월 240만 원인데 재료비가 저는 재료비라고 표현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식재 원가라고 했는데 이 원가라는 망령이 자관 다 세 개를 이렇게 공인회계사까지 이런 뭐 용어를 쓰는 게 유식한 줄 알고 하는데 재료비가 70만 원. 그래서 스루프식으로 따지면은 요걸 빼면은 스루프시 70만 원 남는 거죠. 스루프율이 70.8%.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비 모두 빼면은 여기에 이제 경비에는 뭐 가임, 그다음에 이제 가게 임대료, 광열비, 소모품비 뭐 등등이 있겠죠. 40만 원 그거를 스루프에서는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빼면은 60만 원을 남는다. 그리고 25%가 남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원재료 가격이 재료비 가격이 30%가 넘어버리면은 매우 장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데 60만 원을 남겼다고 해서 그게 다 이제 자기 돈이 되냐 하면은 이제 또 여기도 뭐 소득세가 있고 뭐 등등이 나중에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안 나오는 것은 이 장사를 하는데 뭐 은행 대출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요 밑으로 이제 또 이자가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손익계산서를 또 해보면은 지급이자도 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 또 공제해서 실제 단기 월 수익이 얼마냐 이거 따져보면은 남는 게 없다. 라면 가게 하나도 25% 영업이익 가지고는 아주 힘들어서 2년 1개월 해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았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데 제 생각엔 스루풋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단명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준 이런 기사가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. 라면 가게 당연히 제조 원가라는 거 하지 않죠. 그다음에 아마 술집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.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회계가 진짜 이게 원래 맞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.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, 군산 170, 17.5mm 이런 뉴스가 나왔고 폭설 강풍에 하늘 바닷길도 막혀 18일 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. 이 18일자를 좀 늦게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저건 눈이 왔는데 서울에는 뭐 많이 안 왔네요. 눈발이 흘리는 장면이 또 찍혔습니다. 그게 돈이 되는 기가
80년대 회장님에게 2030은 왜 연락 안 할까? 조선 이혜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, 이게 뭐 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그 유명한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이제 뭐 이성민 이 배우가 참 연기를 잘했다 하는데, 이렇게 그 어깨가 넓은지 몰랐어요. 좀 운동 좀 꽤나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저성장 시대가 원하는 기업가, 기업가 정신이 자발견이다. 실질적으로는 그 다시 그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옛날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. 이런 그 SF 같은 드라마,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이게 참 어쨌든 사람들은 그 이 상류 사회에 올라가는 게 꿈인데 그 이런 헛된 꿈을 왜 심어줄까? 뭐 근데 그 이런 헛된 꿈 아니면은 뭐 인기가 아마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? 밑바닥 인생을 그 말 소설을 한다든가 드라마 쓴다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그런 드라마가 없죠. 그 옛날 어렸을 때 뭐 기억나는 게 뭐 저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장이가 쏘올린 그 작은 공인가 뭐 이런 이 밑바닥 인생들의 소설이 또 유행했던 우리나라 시절도 있었습니다. 미국의 대수출 금지 강화, AI 칩 분야로 확대, 인공지능 칩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. 벤진과 아누수야 라힐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.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중국에 그 압력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. 친구는 친구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 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여기 미국이 치과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. 이런 긴 제목으로 포춘지 게리 샤피로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이게 IRA법을 그 지칭을 해서 이런 뉴스를 난 것 같은데요. 뭐 우리나라는 일본도 좀 이의를 제기했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말은 좋은 거죠. 그 룰에 기초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요게 이제 시진핑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말하자면은 그 뭐 전략 전술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미국의 언론 기관까지 힘을 좀 발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동맹국들과 협력함으로써 하는데 시진핑이가 한 얘기는 그거지만은 뭐 이 기사 내용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 저기 이 프랑스 그 누구죠 그 대통령이 가가지고 할 때도 항의하러 갔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의 그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. 미 상원 연방 국방비 8,580억 달러 통과. 바이든 대통령 제안보다 많아. 자, 우리나라는 예산을 지금 뭐 그걸 그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뭘좀 얻어 처먹으려는 건지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모르지만은 아예 그냥 정부가 낸 안보다도 아예 그냥 더 써.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대만 100억 달러와 우크라이나에는 8억 달러뿐이 안 된다는 게 좀 여기 좀 눈에 그 생각하는 게 많이 띕니다.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중에 그 대만까지 우려를 해가지고 대만 달러 이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기도 팔아 먹고 있는 거죠. 그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.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을 전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형제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. 기름값에 도움이 될까요? 모니와이즈 시그리드 포버그 기자의 내용인데 이 느낌은 그렇습니다. 그 쉐브론, 엑선 모빌 뭐 이런 얘기인데 돈 많이 벌었겠죠. 네.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안다. 군산복박처는 왜 언급을 하지 않니?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.
응급실의 의사의 타바레스 경찰관의 펜타닐 노출에 대한 신체 카메라 비디오의 반응. 참 그 제목이 좀 뭐 어쨌든 근데 이 경찰관이 펜타닐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던 가란 게 바람과 마약의 느슨한 가루 사이에서 그녀가 그런 식으로 노출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경찰관이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저는 어떻게든 살아났는데 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 아니자 판타닐에 노출되어 과대 복용한 것이 단순히 약물을 만지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. 이런 얘기는 이 경찰관까지 이 펜타닐에 지금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.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약을 섭취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두둔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.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말했다. 숨을 쉴다 오면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약물 과다의 시작인 것이라고 그 의사는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큰일입니다. 이 펜타닐. 이게 싸가지고 또 효과도 옛날 그 뭐 히로뽕이나 뭐 이런 것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격도 싸고 미국을 마약으로 마약으로 이기려는 뭐 이 소문에 의해서는 이 중국인들이 이 멕시코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보수포럼 세미준 행사의 여당권주자 총출동 총선 승리 합창. 자, 여기에 나온 사람 이름이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난 처음 들어보거든요. 근데 생긴 게 이제 살도 찌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. 안경 쓴 거하고 안 쓴 거 차이인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 프로필을 보니까 한중 친선 옆에 상임 고문으로 돼 있고 TM 파트너스니까 이 금융 투자 이런 그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설마 이 사람도 그 뭐 조폭 출신은 아니겠지요. 윤석열 캠프 조직 지원 본부장 이영수 씨 행사 국민의힘 의원 10명 등 정치권 대거 발걸음했다.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한중 친선협회 상임 고문이라는 게 이제 걸립니다. 지금 회장은 그럼 협회 회장은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옛날에 저기 금호그룹 회장이 했었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푸틴 씨 벨라루스 방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 초점이라는 뉴스가 시사통신 있고 건강 이상설을 뭐 서방 뉴스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사이에 벨라루스에 가가지고 야 좀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중화민족이 아닌 제1위구르인이 서적 출판 민족의 뿌리나 탄압의 배경에 육박하는 뭐 저기 일본말을 갖다가 AI가 이제 번역해 준 대로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잠깐 위구르 분이 일본에서 우리는 중화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이 민족의 뿌리나 탄압의 배경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는 출판을 할 만한 그런 우리나라 환경은 아마 안 되니까 아니면 또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죠. 제일 위구르인이니까 제1이 아니고 제한 위구르인들이 계실진 모르겠어요.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뭐 일을 하든지 어떻든지 모르지만은 일본에 가서 일하는 이런 제일 위구르인이 민족 자결이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 중국에서 계속 그 소수민족 독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한국 정치권과 인터넷 매체의 부도덕한 공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페이크 뉴스, 가짜 뉴스, 지지층은 맹신하고 있다. 그러니까 한번 무슨 바 하면은 뭐 남들 얘기 안 듣죠. 올해 뭐 사자 성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서로들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는데, 어쨌든 뭐 젊은 애들이 이 김어준이한테 좀 뭐 빠진 애들이 있어요. 한 40대 애들이. 뭐 옛날에는 시원시원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나이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, 야 속으로는 야 인마 좀 얼굴 좀 깨끗이 깎고 그다음에 머리도 좀 깨끗이 깎고 뭐 그렇게 해. 이게 뭐 자기 무슨 트레이드 마크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 저건 뭐 그거 뭐 이 생명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는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죠. 그러니까 정치권이 가짜 뉴스를 맡기는커녕 검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폭하는 시킨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뭐 그런 거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 요즘 그 자기 말만 하는 시대. 나는 떠들었으니 뭐 댓글에도 뭐 이렇게 그 반응 안 하고 뭐 그렇다는데, 또 일단 이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어떤 트라우마에 걸릴 수도 있고, 하도 그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그 진짜 그 질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채택할 수 있을까가 매우 또 지혜로 보입니다. 핵융합 실험 성공 무한에너지, 그 이런 그 심벌이 그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가 또 잘 정리했길래 또 기록으로서 좀 남겨놨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그 저는 그 기록으로 남기 내용들을 잘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주제들을 그 일주일 만에 잘 골라가지고 나름대로 그 배경이나 역사까지 이렇게 그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에 그 좀 뭐 찬사를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. 어, 뭐 설명은 생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저는 기록을 좀 남겨놨습니다. 페루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, FTX 사기 혐의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